안녕하세요. 트루메스의 손태수 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대룡고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쉬운 건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두 당씩 계산하는 문제 충분히 알 수 있죠. 2번. 이걸 전개했을 때 제곱예수가 이해가 된답니다. 이런 문제는 주의할 건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것만 전개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 보겠어요. 3번. 얘를 만족할 때 근데 미지수가 지금 3개가 되거든. 하나 둘 셋. 근데 px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1을 넣어봐. 1을 넣어보면 얘는 4, 2. 그러면 4a, 2b 보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덩어리로 찾아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c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미수는 3개지만 넣을 수 있는 게 2개일 때는 물어보는 요 놈이 한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할까요? 4번. 자, 다항식을 예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 한답니다. 이때 구해라. 요 다항식을 실제 요 식을 이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겠죠. 요런 걸 이제 계수분리법이라 한단 말이야. 4x 제곱 4만 적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만 적고 1창이 없지. 0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5번. 자, 5번.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양수.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자,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이 음수일 때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제곱이 음수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순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허수다.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z 요 놈을 i로 정리하고 i 없는 거 정리했을 때 순허수는 어떤 거다?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이거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요거 잘 보시면 x 더하기 y라는 걸 보실 때 여기서 x 더하기 y는 얼마? 3 빼기 g가 되는 거죠. y 더하기 z는 3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한 뒤에 얘네들을 톡톡톡톡톡톡톡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 더하기 1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뭐 요 정도에서 얘는 생명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나 fx를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같다. 좀 생소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제곱이 추가돼요. 이거 뭐야? 그러면 일단 fx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 그렇죠. 1차 2하가 돼야 되죠. 그러면 목도 1차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잡고 몫을 이렇게 잡아. 그다음 뭐해? 조건이 여기 있잖아. 이걸 대입을 해요. f-1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b가 a-3이 되지. 그러면 b 자리에 a-3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 a-3을 집어넣고 요걸 a로 묶어 주시면 x 더하기 1이 보이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준단 말이야. 얘를 전개를 하면 뭐가 보여요?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x-1.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더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더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1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 뒤에 나머지, 그럼 이게 A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건 그래도 또 마음 풋풋하게 나오는 문제네요. 이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근의 알파벳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2차가 눈에 좀 거슬리잖아.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6은 제로. 그럼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6.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 수 있다? 2알파 플러스 6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러면 어이구 얘가 그냥 알파가 되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합과 곱만 알 수 있으면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0번 삼각형 ABC의 세면의 길이를 이렇게 둘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크게 항인 4개란 말이야. 항인 4개일 때는 이렇게 족발 공식 두 개, 두 개. 3개 한 개는 잘 안 나와. 이 3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나오고 보통 두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묶자. 이렇게 두 개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너뛰는 게 문제가 좀 푸는 게 좀 자연스럽죠. 이렇게 묶어내면 C가 여기는 아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얘도 C 있고 얘도 C가 그죠. 여기 묶어내면 C제곱 얘도 C제곱 있으니까 되겠지 그지. 요거는 역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러면 A 더하기 B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어내면 뭐가 보여? C로 묶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보여? A 더하기 B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요게 같아지지. 그래서 이걸로 다시 묶어내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C는 A 더하기 B가 될 수가 없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같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만 성립하는 거지. C가 B변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던 것이에요. 자, 3차 방정식의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할 때 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단 알파바는 알파의 켈러 복소수다. 3차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봐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 라면 풀 수가 없잖아. 4차는 인수분해 또 안 되면 그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반 방정식을 기억해야 돼. 자, 지금은 3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 될 것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 조율제법. 자, 요거에 약수를 넣어보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인수분해가 되고 허근에 갔으니까 얘는 아니겠고요. 여기에 근이 실제로 판별 써보는 허수 맞죠. 그래서 알파가 여기에 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얼마? 1이 되잖아. 따라서 알파바는 알파분의 1이 되겠고 그냥 알파바의 곱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식을 지금 요식을 통분, 요거 통분, 요거 통분, 요거 통분 이런 식으로 통분 들어가주면 자, 통분 들어가주고 알파바의 곱은 다 1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전개해서 풀면 되겠어요.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대륜고 문제는 앞에 객관식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서술형 세 문제 나오고 단답형 세 문제인데 이 단답형 세 문제가 100점 방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보세요. 객관식 문제가 14번까지 있는데 14번까지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려워요. 13, 14번 어려워요. 하지만 13, 14번을 웬만큼 맞추고 단답형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는 고생하다가 맞추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이렇게 되면 1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를 틀리면. 두 개를 틀리면 1등급이 나오기가 약간 애매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좀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륜고 문제의 특징은 평균이 낮진 않아. 응? 그래서 평균이 네가 막 시험을 쳤는데 20 몇 점이다. 그러면 난 이건 쓰레기인가? 네,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40점은 웬만큼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하지만 70점, 80점이 보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0점 넘기가 아주 어렵다. 네, 하지만 90점을 넘어야지만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1등급은 넘사벽이다. 왜 이렇게 넘사벽이냐? 여러분이 그 중3 때, 중학교 때 있던 실력과 수준, 봤던 문제 수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준의 격차가 퀀텀 점프가 되는 느낌이죠.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능 문제는 이 정도까지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1등급 나오는 게 그렇게 주위에 1등급 나오는 학생이 많겠지만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들 보면 1등 많거든요. 하지만 1등이 이렇게 많은 학교가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 8학군, 그리고 자사고. 그 위에는 잘 없다. 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빡신 곳에서 열심히 지금 굴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정시로도 충분히 뚫을 수 있고, 그다음 수시에서 최저가 붙어 있는 그런 전형을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2번 계속해 보겠어요.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랍니다. 그러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은 0이 되는 거. 그래서 2를 곱하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와 6이 되거든. y축과 만나는 점을 c. 그럼 y절편은 마이너스 6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0, 마이너스 6. 근데 p가 a부터 c까지 움직이는데, 그럼 p점의 x좌표를 a로 두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가 되겠죠. 자, 그죠? 그 다음에 P가 곡선 위 뭐뭐 위에 있다 그러면 곡선의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P는 곡선 위의 점이다 그러면 A를 x좌표, B를 y좌표에 넣어주면 B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최소를 구해라. 최대 최소는 반드시 한 문자로 뭐하라? 통일하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B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얘네를 쑥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이제 하면 결국 2차 함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제한 범위를 가지는 2차 함수 최대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 쉽지가 않아요. 13번 세 복소수 A는 B는 C는 입니다. 그때 AN제곱 더하기 BN제곱 더하기 C의 n제곱 이꼴 1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뭐냐. 자 이건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거든.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끝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거듭제곱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제곱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얘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각도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괜히 쓸데없이까지 공부할 필요 없이 일단 그냥 제곱해주면 돼요. 제곱해주면 이게 나오고 한 번 더 곱해주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n이 3의 배수 3 곱하기 정수 일 때 얘가 얼마 된다? 1이 된다. 1 말고 다른 게 나올 게 좀 그렇죠. 그럼 얘는 1로 픽스를 일단 시켜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b의 n제곱, b의 n제곱은 제곱을 하고 자
bn 제곱은 제곱을 하고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가 나오죠.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8제곱이 1이에요. 그런데 여기 b의 6제곱을 구하면 다시 여기 뭐야? b 4제곱에다 b 제곱하니까 i, b의 8제곱은 1, b의 4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결국 4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 4의 배수 중에서 4 곱하기 홀수일 때 마이너스 1, 4 곱하기 짝수일 때는 플러스 1, 4 곱하기 홀수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i가 되거나 i가 될 때는 4로 나온 나머지가 2일 때 그때는 다시 i는 마이너스 i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얘가 짝수가 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니까 얘가 i가 나오면 얘가 뭐 i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는 짝수일 때는 i는 마이너스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i하고 마이너스 i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a는 1이 나오고 b는 i, c는 마이너스 i, 0 이런 건 생각 안 해봐도 돼. 어차피 c는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게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a는 a 3의 배수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4 곱하기 홀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c는 4의 배수일 때는 플러스 1,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1이 됐다. 자, n은 3의 배수고 얘는 4 곱하기 홀수 얘는 4의 배수일 때 그러면 4 곱하기 홀수는 4의 배수니까 어차피 4 곱하기 홀수는 4의 배수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 1 나오는 건 3의 배수를 보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홀수에서 홀수를 3의 배수를 넣어주면 3의 배수도 되고 4 곱하기 홀수도 되죠. 그러면 4의 배수도 되잖아. 따라 4 곱하기 3, 4 곱하기 9, 4 곱하기 15, 4 곱하기 21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러면 1이 나올 때는 4 곱하기 짝수인데 얘는 2 곱하기 홀수가 돼야 되거든. 4 곱하기 짝수는 4가 벌써 2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러면 2 곱하기 짝수니까 2 곱하기 홀수가 될 리가 없지. 따라서 이때 n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4개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렵죠. 다시 집에서 곰곰이 엄마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14번 14번은 계산만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인 실수 p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 얘는 일단 이차함수는 꼭지점 찾는 게 아니지.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 즉 근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4와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돼요. 자, 이 그래프하고 y 꼴 2분의 1x 플러스 p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를 할 때 ab에서 x축이 내는 수선의 발을 cd라 합니다. 자, 이때 y 꼴 2분의 1x 더하기 p와 x축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자, 두 삼각형 AEC와 BED의 넓이가 2분의 7일 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라. 단 A점의 x좌표는 B점의 x보다 작다. 즉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AB는 유리수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A점, B점 그럼 교점을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죠. 이 두 개를 알파벳으로 두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되겠지.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근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AEC 넓이는 2분의 1 밑변이 마이너스 2p에서 알파를 빼면 밑변이고 높이는 얘가 0에서 이걸 뺀 거잖아. 그래서 0에서 이걸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밑변 높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곱으로 들어가서 인수분해를 해서 p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는 걸 근의 공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충분하면 풀 수 있을 건데 지금 아직 뭐 안 했어요? 서술형 안 했죠. 서술형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 단답형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서답형 문제. 풀이 과정이 없는 경우 빵점 처리를 합니다. 풀이 과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부분 점수 있고요. 기호의 불일치 및 부정확한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풀이 과정의 오류 발생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당시 fx를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고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당식 fx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근데 딱 인수분해가 요 두 개의 인수분해 되겠지. 그지? 되겠지. 돼요. 그러면 각각 값을 대입을 해주어서 두 개를 연립하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예시 답안이고 채점 기준. 자, 일단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나눗셈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지만 4점을 받아요. 그 다음 나머지 정리에서 이 값은 뭐고 뭐이다. 나머지 정리에서 요거 안 써주면 감점을 시킬 수도 있겠죠. 동점자가 많으면 감점 시켜버리는 거고 뭐 안 없으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이 각각 1점이고 연립해서 풀어서 답을 이렇게 구했으면 2점. 그래서 나머지를 제대로 줘야 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나머지잖아. 그래서 나머지를 제대로 적어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을 보겠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에 x제곱 중근을 가질 때 근을 판별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디트로 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갖는다 라는 걸 적어 주셔야 되겠어요. 판별식 요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보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판별식까지 했어. 그 다음 할 수를 못해. 이걸 여기서 그냥 이것 자체가 그냥 조건이 돼. 더 이상 하지 마. 그냥 요거 찾아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다 보면 요 식이 쓰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쓰이잖아. 여기다 b제곱을 넣으면 되거든.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단 말이죠. 자, 서술형 3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합이 4고 곱이 6일 때 a-b를 구해라. 자, 이건 그냥 근거 계수를 쓰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채점 기준도 보시면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래서 근거와 계산기를 이용해서 적어주는 걸 제대로 적었냐. 근데 풀다 보면 저렇게 안 적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되겠지? 자, 이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이 나온 이유가 대륜고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원래 16번, 17번 이 객관식 끝에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겠죠. 근데 실력이 높은 학생이 그걸 풀다가 실수로 못 풀었어. 근데 찍어서 맞추었어. 그럼 걔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잖아.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로 킬러 문제를 뺐어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해놔야 돼. 빨리빨리 풀어놔야 돼.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하는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구분을 인수한다. 자, 그러면 얘가 특징이 뭐야? 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1창이 없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오면 x 4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c에 마이너스 a 더하기 c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인수로 가진다.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거지. 실제 한번 나눠 봤어요. 나눠 보고 나눠 떨어지는 걸 찾았어요. 나눠 떨어지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넘기고. 그런데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묶어내면 a에 125 마이너스 a.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a는 0과 이게 뭐야? b는
자연수니까 양수. 따라서 a의 125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a는 0과 125 사이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를 이렇게 둔 뒤에 전개해서 얘가 125고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로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자연수, 제곱수, 얘는 제곱수가 아니야. 혹은 얘가 제곱수, 얘는 제곱수가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있잖아, a도 제곱수고 a도 제곱수고, 그러니까 얘도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총 몇 개가 돼? 4개가 되잖아. 4개는 안 돼. 4개는 안 돼.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a가 2개의 인수를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c가 2개의 인수를 가지지 않으려면, 자, 일단 얘가 제곱수가 돼줘야 되죠. 그런데 125보다 작은 제곱수는 이렇게 11개. 그런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c가 제곱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곱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c가 보는데 뭐야? c가 125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125에다 다 빼봐. 125에서 빼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121, 125, 4, 요 네 개가 c도 제곱수가 되는 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개를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a는 전체 11개 중에서 4개 빼면 7개 돼. 근데 a하고 c를 자리 바꿔도 결국은 똑같은 거지. 그지? 여기서 2개, 요거 하나. 자리 바꿔 똑같으니까 결국 자리 바꿔도 그 식 자체는 똑같더라. 그래서 결국 전체의 답은 7개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 단답형 5번도 그럼 보도록 하겠어요. 50여의 자연수 PQ가 모두 소수예요. 근데 보통 1과 14의 소수는 몇 개? 4개. 11부터 20까지 소수도 몇 개? 4개. 이 정도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런데 50까지 소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건. 자, 50까지 소수를 찾아주면 5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이 됩니다. 자, 이때 x에 대한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모두 정수래요. 그때 두근의 차의 절대값이 최대일 때 p, q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잡자.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이렇게 되지? 그런데요, 자연수의 마이너스 5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러면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p-q 더하기 36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곱한 게 마이너스 pq다. 그러면 알파 양수 pq, 얘는 베타는 마이너스 1 되거나, 얘가 1, 그 다음 마이너스 pq가 베타 되거나, 내지는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알파가 pq,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아까 1번식에서 알파 알파 1번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p-q 더하기 36이에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요거고 더하기 베타 요거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p-q 더하기 36이었어요. 자, 넘기고요. 아유,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랐지. 나도 놀랐어. 자,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거지. PQ 대가리 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6이잖아. 어, 아니, 여기구나. 자, 이거 넘기면 37이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36이지. 자, 그런데 얘도 자연수니까 얘는 뭐야? Q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소수. 그러면 어쨌든 소수는 1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36 곱하기 1, 그러면 얘는 양수 곱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9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PQ가
35, 2 이렇게 되는데 소수만 적어줘야 돼요. 소수만 적어주고 이때 알파가 p 곱하기 q 그 다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총 71, 52, 36 세 개 나옵니다.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pq일 때 그때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고 그 다음에 넘겨고 하면 얘가 양수 곱하기 양수 검수 많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같은 몸으로 얘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많이 안 되고 알파가 q 베타가 마이너스 p일 때 자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되고 넘기면 이렇게 돼요. 자 두 개를 뺀 게 18이다. 50의 소수 중에서 q 빼기 p가 18의 두 소수는 47과 29입니다. 그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pq의 합이 된 거라서 더하면 76. 76이 제일 큰데 지금? 그죠? 그래서 답은 76이 정답이 돼요. 아 이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이거지. 정말 잔인한 대륜고 시험이었어요. 자 1차식 fx와 2차식 예수가 1인 2차식 gx가 요거였어요. 두 함수 h1x는 자 요건 아래로 블록하게 되겠죠. 2차식 예수가 1인 2차식이 되니까. 그 다음 h2는 여기가 1차고 얘가 2차인데 x제곱이라서 마이너스 붙으면 h2는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돼요. 자 그런데 h1은 x축에 접한다라는 게 기억이고 h1과 h2는 2,9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h1의 그래프는 알파에서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고 h2는 베타에서 최대값을 가지는데 알파가 오른쪽에 있대.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베타는 위로 블록하면서리 최대값은 베타 그 다음에 2,9에서 접한다. 접한다 뭐야? 2차 함수가 접한다 라는 것은 2차에서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죠. 그렇죠? 판별식이. 그래서 우리는 H1과 H2 H1과 H2를 자, 이건 좀 길어서 이렇게 봐야겠어요. H1과 H2는 중근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에서 중근을 갖고 그때 2,9를 또 지나잖아, 그지? 그러면 H1이 fx 더하기 gx고 H2는 fx 마이너스 gx예요. 아이고 fx 날라가네요. 넘기면 이렇게 되고 gx 이퀄 제로가 2의 중근을 가진다. gx가 2차 함수였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중근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h1의 x는 요렇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중을 갖는데 2,9를 지나니까 2,9를 지난다. 그러면 h1의 2가 9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게 9다. 제곱해서 풀면 5하고 마이너스 1인데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5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h1x는 x-5의 제곱이 돼요. 자, h1x는 그럼 fx 더하기 gx인데 fx는 그럼 h1x-gx잖아. h1x가 이 새끼고 gx는 x-2 제곱이고 쫙 풀면 fx 나오지. 그럼 h2x는 fx gx 빼니까 똑똑똑 나오죠.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지금 fx 곱하기 g베타. 근데 h2는 어디에서 꼭지점 마이너스 1에서 최대니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f알파와 g베타는 알파가 5였고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1이지. 넣어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81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푸는데 이게 마킹 시간까지 합쳐서 총 5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대륜고의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험 대비법.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졸라 어렵다. 그래서 화이팅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전략은 단답형은 못 풀더라도 앞에 있는 문제 서술형에서 감점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에서 많은 문제 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맞추는 전략을 잡아주셔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2등급 때는 나올 거예요. 2, 3등급 정도. 자,
첫 술에 배부른 게 없잖아요, 어제.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자기의 실력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트루메스의 손태수 선생이었습니다.